네, 다음은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 연구.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요.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또 자손의 수가 적으며 자유로운 교배가 어렵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자유롭게 교배하겠어요? 또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작용하여 형질이 많다. 키나 몸무게, 피부색 이런 게 형질이 있었죠. 환경 영향을 크게 받아요. 또 표현형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은 가계도 조사를 해요. 특정 형제를 가진 집안에서 이 형제를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또 특정 형제의 우열 관계나 전달 경로 등을 그 다음 쌍둥이 연구, 쌍둥이를 대상으로 성장형과 특정 형제를 일치되는 정도를 조사한다. 특정 형제 유전과 환경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과 이란성 쌍둥이죠.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거, 얼굴이 똑같은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는 그래서 형제 간의 차이는 환경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달라요. 독일하고 얘는 좀 다르죠. 얼굴이 좀 다르죠. 이란성 쌍둥이는 형질 차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온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환경에 의한 거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통계조사, 특정 형질에 나타나는 사람의 수, 지역, 성별들 조사해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전체 유전체, 유전현상 연구에 이용되고요.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 염색체 유전자를 직접 조사 연구한다. 염색 수 모양을 분석하여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 원인을 밝히고 유전자를 직접 분석하여 특정 형질의 유전자를 알아낸다. 우리 사람의 유전 현상에서 미명이 있어요. 미명은 용액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미명은 뭐라고요? 맛을 잘 못 느껴요. 이 PTC 용액의 쓴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명은 상염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TT가 있는데 미명은 남녀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없으며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미명 유전자가 스몰 t죠. 정상이 라지 t. 정상이 당연히 우열인 거죠. 우성인 거죠. 그럼 유전자의 TT나 TT이면 정상. 그죠? 스몰 TT면은 당연히 미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얘가 열성이니까 미명은. 정상은 이거나 물론 잡종이 섞여 있겠지만 아무튼 정상이에요. 얘는 미명인 거죠. 그래서 정상의 부모 사이에서 미명인 자녀가 태어난다. 미명이 나왔던 건 거기에 스몰 t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이게 가난한 미명인 자녀가 TT가 이게 지금 TT가 있는 거잖아요. TT가 이런 게 지금 TT가 있다는 거예요. TT 이것도 TT 그죠? 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므로 미명 유전자 T를 갖고 있다. 그죠? 유전자 유형의 TT이다. 그죠? 이게 가나 다마 가나 분명히 여기 가나 나에도 있고요. 다에도 있어서 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TT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앞에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도 나오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스몰 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스몰 t가 있어야 되고 얘도 스몰 t가 하나씩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 유전자형은 금방 얘기했듯이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 다마가. 그래 이 스몰 t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는 나 유전자는 그죠 이거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는 바가 스몰 t를 물려받지만 이 라지 t하고 오니까 얘는 라지 t 스몰 t를 받아서 형질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미명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 문제 잠깐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계도는 그죠. 가계도는 혈흔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한 형질이 여러 세에 걸쳐 유전되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특정 형질의 차이가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에 의한 건지 알아보는 데 이용하는 것은 그죠. 이게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 연구. 형질 차이인가 유전인가. 유전 차이인가 환경인지. 사람 유전 연구 방법 특정 형질이 나타난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계조사라고.
PT존을 쓰면서 사람 중에는 미명 유전을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미명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비해 뭐이기 때문에 열성이에요. 열성. 정상이 우성이죠. 그 다음 혈액형 분석입니다. ABOC 혈액형 유전. ABOC 혈액형은 상년수자에 있는 한 쌍한 대리유전자의 형질이 결정된다. 대리유전자의 ABO 세 가지. 한 사람은 세 가지 대리유전자 중에 두 개만을 가지고 대리유전자 중에 우열관계에 의해서 편형이 결정된다. 또 우열관계는 A,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A와 B는 O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게 A는 당연히 A형이죠. 근데 A5면은 A형이란 거예요. 이게 A가 우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BB도 B형, BO도 B형. 이게 무성이니까 B가 O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AB를 가지면 혈액형이 AB형으로 나타난다. A와 B를 당연히 AB를 가지면 당연히 이거는 AB형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A형이니까 A형, 얘도 BB니까 B형, AB는 AB형, O는 완전히 O형이 된 거죠. A형과 B형이 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O형이 AB형이 다 나오죠. 이게 한마디로 AO, BO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나와요. B형도 나올 수도 있고 AB형도 나올 수도 있고 OB면 B형이잖아요. 이미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A오고요. 어머니가 B오면 다 나와요. 이 혈액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명유전. 정록생명은 대리유전자 X가 연수체가 있으며 생명유전자 X'이 정상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다. 그죠? 생명은 열성이죠. 정록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남자는 엄마 걸 많이 따라가요. 그죠? 이게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게 남자가 가능성이 많다고 했잖아. 그럼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남자가 X염체 한 개이므로 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여자 두 개이므로 X 연수체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생명 유전자를 두 개 가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가 두 개를 가져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X 연수체가 하나예요. 이게 X 연수체 하나만 가져도 무조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X 생명체가 두 개이므로 생명 유전자를 두 개를 받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XY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가져도 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 XS나 이건 X가 이제 당연히 무성이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열성이 두 개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X 프라임 이게 생명 유전자를 두 개를 받고 남자는 하나만 받아도 생명이다.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정상인 여자예요. 그죠? 그럼 X나 X 프라임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인 남자 XY하고 만나면 그럼 XX니까 정상인 딸이 되고요. 정상인 아들이 되겠죠. 얘는 정상인 XX 프라임이니까 정상인 딸이 되고 얘는 생명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유전자를 하나 갖고 X 프라임을 갖다 보니까 아빠하고 결혼했을 때 결국 결론이 아들이 생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아들 생명 유전자 X 프라임은 이게 생명의 아들 가의 생명 유전자가 지금 생명이잖아요. 그럼 얘가 X 프라임 Y라는 거예요. 그럼 X 프라임 누구로 받았을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보인자는 XX 프라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데 생명이잖아요. 그죠? X 프라임 Y가 되는데 아무튼 이 딸은 보니까 안 나타나요. 그죠? 아들도 안 나타나죠. 정상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딸의 보인자가 XX 프라임이라는 거. 그죠? X도 그런데 X 프라임. 왜 그냥 안 나타났으니까.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생명이다. 아버지가 생명이라 해서 딸이 반드시 생명인 건 아니죠.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X 연수차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입니다. 근데 모두 있을 수 있다. 보인자는 있다는 거죠. 딸은 아버지로부터 X 연수차를 하나 물려받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성 유전이라는 것은 형질을 결정하는 X 염색체가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 이게 정록성병, 혈우병, 그죠? 보인자라는 것은 XS' 같이 겉으로 형질이 나타내요. 왜냐면 X가 우성이고 X'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인자로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나타나지는 않는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핍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은 유전병이에요. 종로성병과 마찬가지 유전자 X 염색체가 있으며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라는 거. 결국 혈우병도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대목이죠. 5번도 보면은 ABS 혈액을 대해서 대리주전자 종류는 몇 가지요? 세 가지지만 ABO에서 혈액형은 두 개의 대리주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ABO시 혈액에서 AA나 A0, A형이고요. BB나 B0, B형이고 또 O는 O형이고요. AB만 있으면 AB형이겠죠. 종록생명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 염색체에 있어서 정록생명 형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어머니 정록생명이면 아들이고요. 그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도 정상이야. 근데 보인자는 보인자가 보인다는 거죠. 보인자 포함이라는 거죠. 다음 사람이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직접적인 교배 실험을 직접적인 교배를 어떻게 해요? 사람인데 사람이 유전을 연구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뚜렷하지 않아요. 3번이고요. 일란성 쌍둥이 이어가는 연구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형질이 유전과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지 쌍둥이 연구는 형질이 유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최근의 연구 방법 중에 설명이다. 그죠? 염색체를 분석해서 염색의 수와 모양을 보는 염색체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유전의 미명이 거다 그랬죠. 여기서 가계도를 죠. 정상이 남자고요. 정상이 남자. 미명이 남자니까 스몰 TT가 있는 거죠. 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인 여자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정상의 미명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TT가 돼야 가능하죠. 이게 얘가 TT고요. 딸은 딸도 TT고요. 그죠? 이것도 TT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에 몇 번이니까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죠. 미명 유전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죠. 맨델의 법칙을 따라 유전된다는 거 3번입니다. 네, 다음은 미명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나타나야 되니까 얘가 TT가 TT 스몰 TT고요. 그래야 스몰 TT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스몰 TT고요.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는 다 라지 T란 거예요. 그래서 TT 대해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번에 옳은 것을 하나는 민주 하나 물려받는다고 5번 맞죠. 많이 옳지 않은 것은 남아서 해야 되는데 자녀가 미명일 확률은 라마가 스몰 TT고 지금 TT잖아요. 미명이 태어나면 지금 얘 구조가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반반이네요. 그죠? 반반이죠. TT 이렇게 하면 TT 이렇게 하면 TT 또 이렇게 하면 TT 결국 반반이에요. 그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고 마음 미명에 있는 유전자가 옳게 나타낸 것은 마가 뭐죠? 마가 뭐겠어요? 라지 T 스몰 T 대립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몇 번이죠? 1번이죠. 대립 유전자예요.
ABOC의 혈액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은 대립 유전자는 ABOC 세 가지다. 그죠? 10번에 5번 기억 맞죠? AO에는 우열관계가 있어요. 이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맞네. 10번 그림은 A형인 아버지와 B형인 O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O형과 O형도 나오고, 그럼 얘가 A형과 있다는 거예요. 얘는 O형이면 당연히 O만 있었겠죠. 그죠? 그래 O형도 나오고 A형도 나올 거죠. 그럼 얘는 O고 얘는 AO가 맞는 거죠. 11번의 번 2번입니다. 네, 다음 그림은 어떤 부모로부터 정록생명 전달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어머니가 보니까 XX 프라임, 아버지가 XY,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얘는 X 프라임 X죠. 그러면 Y도 X 프라임 Y가 되고요. 여기는 XY가 되죠. 여기는 XX가 되는 XX 되고 XY가 됩니다. 다시 보죠. XX 프라임이에요. X 프라임 X 되고 X 프라임 X가 되고 X 프라임 X 그냥 좋아보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지금 아까 정록생명은 열성이라고 그랬어요. 열성. X 프라임이 두 개 다 나타나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정록생명이다. 그죠? 여자 같은 경우는 둘 다 있어야 돼. 여자는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정상이다. 맞는 내용이죠. 13번에는 몇 번입니까? 3번. 다는 보인자이다. 다이는 보인자예요? 없어요. 보인자 하나도, X 프라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인자랑 X 프라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가와 정상인 X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인 배우자 사이에서 가와 정상인 배우자, 여자가 지금 X 프라임이고, 그럼 정상이니까 XY일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난 자녀의 정록생명의 확률은, 이것은 이렇게 오면 하나 나오네요. 이게 나오면 X 프라임 조합이 몇 가지? 네 가지인데, 얘가 얘랑 하면 X 프라임 X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면 X 프라임 Y고, 얘가 얘랑 하면 XX고요. 얘가 얘랑 하면 XY예요. 그럼 정록생명은 이거 하나만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25%가 되는 거죠. 14번에 3번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유전자가 성전수증의 X의 연속체 남녀에 따라 나누기를 옳게 짜진 것은 그죠. 2번이죠. 정록생명이나 혈우병은 여자가 많이 나타납니다.